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이정영 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애국계몽운동의 하위 항목 중에서 주요 애국계몽운동의 단체, 교육활동, 언론활동을 지난 19번 학습지에서 배웠죠. 오늘 우리가 20번 학습지에서 배울 내용은 애국계몽운동의 단체들 중에서 신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경제적인 모습이었던 국채보상운동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민회와 국채보상운동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주요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신민회를 일단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학습지 앞바닥에 신민회 옆에 이렇게 메모해 주기 바랍니다. 애국계몽운동과 무장독립투쟁을 동시에 진행했다 라고 말이지요.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등의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결성한 비밀 조직 단체였습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등록되지 않은 일본 통감부의 눈을 피해서 몰래 활동한 단체라는 뜻이지요. 신민회는 우리나라에 등장했던 수많은 정치운동 단체들 중에서 최초로 왕이 없는 정치,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15번 학습지에서 주요 정치 형태를 배웠지요. 그 중에서 왕이 없는 정치인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했다라는 점도 신민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민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애국계몽 운동답게 우선 교육활동에 집중합니다. 평양의 대성학교 그리고 정주의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수많은 학생들을 교육시킵니다. 대성학교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 태극서관이라고 하는 책을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냅니다. 태극서관을 만들고 많은 책들을 조선 사람들에게, 대한제국 사람들에게 보급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주로 교육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육활동만으로 애국계몽운동 활동만으로는 독립을 이뤄내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장독립운동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중국 만주에 신흥강습소라는 학교를 만들면서 이곳에서 무장독립운동을 준비합니다. 신흥강습소는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지요. 신흥무관학교 이름에 들어있는 대로 군사훈련을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일제강점기 일본에 맞선 무장독립운동의 중심으로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네. 신민회의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설명 각주 1번에 들어있고요. 지도를 보면 만주 삼원보에 신흥학교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모습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신흥강습소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제국에 이회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한일합병이 일어나면서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이회영 선생님에게는 6형제 그리고 60여 명의 가족이 있었는데요. 한일병합이 일어난 직후 모든 가족이 중국의 만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만주로 이주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급하게 정리하게 되고요. 당시 돈으로 40만 원의 현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는 약 600억의 재산이었죠. 1910년 41살의 나이로 이회영 선생님은 만주로 이주하게 되고 1932년 63살의 나이로 일본 경찰의 고문으로 순국, 나라를 위해 일하시다가 목숨 바치게 되죠. 이회영 선생님이 가지고 갔던 40만원, 600억 원의 재산은 고스란히 신흥강습소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투자가 되게 되지요. 네, 이회영 선생님의 이런 활동 모습은
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오늘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한매일신보가 바로 기관지로서 신민회의 기관지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비밀조직으로 활동하던 신민회 1911년 일본 제국주의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해산됩니다. 105인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 안명근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안중근 선생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안명근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일본의 제1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신민회가 뒤에서 조종했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신민회 간부 105명이 이제 기소되죠.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이 105인 사건의 영향으로 신민회는 큰 타격을 입고 결국 해산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애국개몽운동의 여러 단체들 중에서 신민회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 20번 학습지에서 첫 번째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번 학습지의 두 번째 주제, 애국개몽운동의 경제적인 모습인 국채보상운동을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보상, 국채란 나라의 빚을 말하는 것이죠. 보상은 갚는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한 운동이라는 뜻인데요. 자, 이 국채보상운동의 배경 그리고 활동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이 점점점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수많은 시설을 건설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시설들은 사실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기 훨씬 쉽도록, 그리고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는 식민지 통치를 하기 훨씬 쉽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죠. 일본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대한제국으로 하여금 짓게 하였고, 이 대규모 공사들은 대한제국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대규모 공사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빌려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1,300만 원 정도의 빚이 생기게 됩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빌려준 빚을 차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강요로 인해서 대한제국이 진 차관 1,300만 원을 대한제국의 국민들이 대신 갚아줌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막자라는 목적으로 진행된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재, 서상돈 선생님 등이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을 대한매일신보가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수많은 대한제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이렇게 학습지에 들어 있습니다. 국채의 1,300만 원은 우리 대한제국의 존망에 직결된 것이라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지었던 빚 1,300만 원은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었고, 이자 또한 계속 불어나면서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자, 이것을 국민들은 대신 갚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금주 술 안 마시고요. 금연 담배 끊고요. 금가락지, 금반지 모으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말이죠.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기미가 보이자 통감부는 이 국채보상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게 되고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애국개몽운동의 활동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 지금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교과서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0번 학습지에서 애국계몽 운동의 내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신민에 함께 공부해보았습니다.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한 단체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국계몽 운동과 함께 동시에 무장독립전쟁까지, 무장독립운동까지 준비했던 단체 신민에 공부해보았고요.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맞선 애국계몽 운동, 국채보상운동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어떻게 통치했는지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그 내용을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모습을 무단통치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바탕으로 함께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